돈 얘기는 항상 조심스럽고 부담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돈에 대해 너무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은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는 떨어집니다. 자산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까요?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할까요? 최소한의 준비라도 해두면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일정하게 수익을 나오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후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일까요? 돈을 잘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세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돈을 위해 시간도 포기하고 자신의 자유도 기꺼이 내놓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론은 일정하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것이고 그런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여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아 보겠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이 이번처럼 심각한 적이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최근 상황은 심각한 물가 상승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 안 오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지금의 상황은 올라도 너무 오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격요법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지금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돈 관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돈의 가치 하락을 체감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돈을 풀어도 안정적인 물가를 유지했다면 최근 들어 급격히 물가 상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더 이상 세계는 공존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상 가격에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물류가 제한되고 더 이상 중국은 값싼 물건을 만들기보다 품질 좋은 고부가 가치의 생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에 눈을 돌리면서 원가 상승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과거의 안정적 수급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 문제는 예민한 분야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 쉽게 바뀌지 않고 하지만 알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고도롭 높도 사라지는 돈의 원리를 알아야 더 이상 그냥 사라지는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은행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소중히 생각해서 장롱 속에 장판 밑에 금고 안에 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랄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님이 500에서 1000원 정도의 용돈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에 기다려지는 날이고 밤잠을 설치며 흥분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만큼 500원, 1000원의 가치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아이들이 과자 한 봉지 살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롱 속에 그 당시 돈들이 잠자고 있다면 지금은 폭망을 넘어 멘붕의 단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돈의 가치 하락은 가속화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방법도 다양합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 해야겠죠. 지금 나이가 젊다면 위험을 감당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위험보다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게 살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데, 나이가 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위험을 대하는 태도, 나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돈도 은퇴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후에 은퇴 준비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대부분의 자산이 병원비로 지출된다면, 돈을 벌었지만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최소한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은퇴 준비의 제일 원칙은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도 집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건강할 때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오래 사는 동안 지금까지 모은 자산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직장인 64% 정도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돈을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돈을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본인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제 오래 살아가는 것도 걱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장수 리스크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 은퇴 나이 72.3세, 공식 은퇴 나이 62세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은퇴하고 싶어도 은퇴할 수 없는 삶을 이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아한 노년을 보낼 준비는 되어 있나요? 동양사회는 유교 문화가 기본이고, 나의 노후는 자식들이 부양한다는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 자신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이제는 부모 복량 시대는 사라지고 노후 준비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만 남게 됩니다. 노인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이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준비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후 자산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국민연금은 의료비로 대부분 지출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역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 중요합니다. 병원비도 줄이고 일하는 기간도 늘리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 자산에 대해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대략 93만원 수령, 183만원의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부부 평균은 약 312만원, 자산 대부분은 집입니다.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노후자산 어떻게 관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은퇴자산 관리의 첫 번째 비밀은 돈도 늘른다는 것입니다. 돈이 늘른다는 얘기는 돈을 활발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돈이 서서히 늙어서 실제로 내가 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활동력이 떨어지듯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30년 전 짜장면 가격이 약 5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계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8,000원이더군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앞으로 더 그 짜장면 가격은 더욱더 비싸지겠죠. 점점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상당한 위험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고수익의 유혹에 빠져 가상화폐나 다단계, 기획부동산 등에서 일을 하고 처음에는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어렵게 마련한 전 재산을 날리고 빚만 남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건물에도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는 다단계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달콤한 수익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야 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목에 핏대 세우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결정하기 전에 검토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산을 지키고 노년의 화를 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노후 자산을 탕진하게 되면 자신감도 잃게 되고 가정 불화 등으로 2차, 3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선택하기 전에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에는 무조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고수익을 쫓아 주말도 없이 기획부동산, 코인 사기업체, 다단계 사무실 등을 왔다 갔다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으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기획부동산, 다단계 사기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 나오냐고 하면 3.6% 정도 나옵니다. 2023년 물가 상승률은 더 나오겠죠. 역대 최고라고 할 만큼 밥상 물가, 공공요금 등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갉아먹냐고 하면 물가가 3.6% 상승이라고 하면 지금 10억 자산이 20년 뒤에는 물가를 감안한 자산이 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자신의 자산은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자산 가치는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기분만 좋지 실제 구매를 하러 갔을 때 내가 돈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행이자가 3.6% 이상 준다면 안전자산이 되고 투자하지 않아도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금리를 경험하셨듯이 이제는 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대문 의류상가가 잘 될 때 지인분은 현금이 최고라고 부동산 사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을 사기꾼 취급하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니 더욱더 조심을 하게 되고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4, 5년이 지나서 상승장에서 급격히 오르는 부동산을 보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때 그 건물을 사두었더라면, 그때 그 아파트라도 사둘 걸 후회하는 모습이 써납니다. 지금 가진 현금의 가치로는 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더군요. 투자에 대해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가 제공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의 가치 하락을 인지하고 있다면 행동하게 되고 자산을 지키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삶은 모아둔 자산을 20년 넘게 나눠서 조금씩 월급 삼아 살아야 하는데 한정된 노후 자산 오랫동안 쓸 수 없을까?
물가가 상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자산 가치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물가 상승을 이기는 투자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상승했다면 2002년 작년은 5.2%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은 9% 상승했지만 거품이 거치면서 2022년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고 부동산 역시 상당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볼 때 물가를 훨씬 보존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의 마인드가 되어야 기회가 보이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부동산 가격도, 금값도, 주식도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금이 안전하고 은행에 맡겨둔 예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거나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은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득이 없고 기존에 모아놓은 자산을 가지고 계속 상당 기간 동안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공격적인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너무 무시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본인이 예전에 생각했던 수준의 은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욕구를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욕구를 충족하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있다면 투자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잠식당하는 리스크도 생각해야 합니다. 배의 목적은 바다가 무섭다고, 파도가 두렵다고 항구에 안전하게 머무는 것일까요? 풍랑을 맞더라도 나아가야 할까요? 가만히 있는 배는 녹슬고 결국은 제 기능을 못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분명 위험을 감당했을 때 어쩌면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인플레이션의 위험 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은퇴자 또는 고령자들의 자산 설계, 자산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일해 모은 자산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돈을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힘겹게 모은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도 보다 안전한 투자 방법은 없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계속적으로 2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상당한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